안녕하세요. 이하레주 대표이자 이하레주 논술 강사인 조종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논술하면 대입을 위한 논술로 인식하다 보니까 비교적 고도로 지적이고 어려운 학습이라 느끼지만, 사실 논술은 그 말 자체로만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서술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따라서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학습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논술 학습을 시작하는 건 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학습 방식과 수준에 따라 달라질 테지만, 아이가 독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때라면 언제든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어린 아동의 경우 독서와 글쓰기를 굳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 책을 즐겁게 읽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초등 고학년, 4학년부터 늦어도 5학년부터는 논술 학습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형적인 논술 학습을 피해서 저희 논술 교실을 방문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각자 특징과 성향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보통 논술 학습은 그리 길지 않은 도서 몇 권을 매주 일정 분량 읽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주고 또 답변을 주고, 이제 이런 방식이 좀 반복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책을 깊이 읽기 어렵고, 토론 같은 경우는 좀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또 질문은 뭔가 정답을 맞춰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습 방식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전형적인 논술 학습에서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전형적인 논술 학습이 깊이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틀에 박힌 토론과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과 다르게 학습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게 능사는 아닐 테고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에 담긴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글의 힘을 잘 흡수하려면 책을 얕게 읽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책을 좀 더 깊이 읽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반복 독서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양서, 그러니까 좋은 책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의 좋은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저도 책을 몇 권 낸 작가로서 문장 하나하나에 노력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안에서 저자의 생각을 포착하려면 한 번 읽는 정도로는 부족하죠. 아동 도서도 일반 도서 못지않게 곱씹어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다독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빠르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저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교훈 등을 좀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책을 쓴 사람들은 그 행간 안에도 그 숨은 뜻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 읽어서는 정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죠. 그건 심지어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작가도, 글 작가뿐만 아니라 그림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고 어떤 구도를 잡고 그 이제 책 그 안에 구성을 할 때에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어떤 그 저자의 그 생각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책에 있는 그 귀한 그 보석 같은 내용을 잘 흡수하려면 사실
책을 한 번 읽어서는 어렵고요. 적어도 몇 번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독보다는 정독, 그리고 한 번의 정독보다는 두 번의 정독, 그리고 세 번 정도 그 이상을 읽을 생각이라면 통독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낭독하듯이 책을 몇 번 읽으면 그 안에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독도 여러 번 읽을 계획이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저자의 생각, 즉 철학을 거의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 삶에,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책으로 나온 문장은 대체로 보통은 좋은 문장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자가 글을 쓰고 책으로 나오기까지에 적지 않은 이들이 손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책으로 나온 문장은 잘 정제된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만으로도 문장력과 표현력, 그리고 어휘력 등을 배울 수 있고, 그 문장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문장을 활용해서 학습을 잘 하면 사고력도 키울 수 있죠. 정리하자면 반복 독서를 바탕으로 도서의 메시지나 교훈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거기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문장력, 그리고 이해력, 어휘력, 표현력, 그리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글쓰기 학습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본질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 즉 철학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의 기초는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죠. 그런데 독서란 게 방법도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독서 방법이 달라서 학부모님들은 어떤 독서가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독서라는 게 꼭 어떤 하나의 독서 방식으로만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어떤 독서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그런 독서 방식을 강조해야 할 때,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할 때 자신의 생각,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다 나은 방식의 독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바른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것이 저희 ER 에듀의 교육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ER 에듀가 강조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 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은 자신이 읽고 싶을 때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만큼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독서 방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할 목적이라면 해당 교재를 외워가며 읽어야 할 테고요. 또 어느 해외 여행지에서 갈 만한 곳을 찾으려면 그 지역을 설명해주고 또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을 골라봐야겠죠.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이 주는 책만의 그런 정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 지역을 소개하는 그 책 중에서 맛집을 소개한 책이라든가 또는 문화재, 그리고 건축물 등을 소개하는 책들을 두루두루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독이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그리고 논술 실력을 쌓는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복 독서죠. 하나의 책을 반복해 읽다 보면 그 책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등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자의 문장력과 표현력도 배울 수 있죠. 비유하자면 반복 독서는 책 속의 영양분을 깔끔하게 쏙 빼먹을 수 있는 독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 교정입니다. 여기서 교정이란 하나의 문장을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글쓰기를 학습한다 하면 뭐 짧은 글짓기, 그러니까 글짓기 연습 또는 어떤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 그리고 비문을 좋은 문장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문장을 좋은 문장으로 바꾸는 학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습들은 좀 그러니까 많이 해봤을 법한 그런 학습이죠. 하지만 하나의 문장을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학습은 비교적 생소한 방식일 겁니다. 이 학습을 잘 수행하면 사고력, 그리고 문장력, 이해력, 어휘력, 그리고 표현력 등을 기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낭독입니다. 낭독이 주는 유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낭독을 꾸준히 하면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내용 습득도 쉽게 이루어지고 또 암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ER 에듀 온라인 교육에서는 반복 독서와도 연계되어 낭독 숙제를 잘하면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를 무려 3번 읽게 되는 결과가 되죠. 명백한 차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러니까 성인이 읽는 일반 도서를 교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서의 일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작품 읽기로 논술 학습을 진행합니다. 비교적 글밥이 적은 아동 도서 몇 권이 아니라 일반 도서, 그 중에서도 고전 명작 한 권을 제대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고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내면화하고 그 안에 있는 문장으로 좀 더 성숙하고 논리적인 문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일상에서 편의와 수월성만을 추구하는 흐름을 지향하고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글을 쓰고 한자를 쓰게 합니다. 아이들은 조금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는 모두가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작가가 직접 강의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논술 학습 강사가 진행하는 그런 논술 수업이 아니라 글에 전문성이 있는 작가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 비록 선착순이긴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줌을 통한 1:1 첨삭 지도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새 아이의 아빠죠. 저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철학을 품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회 문제가 늘어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교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또 삶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ER 에듀 온라인 교육입니다. 아이의 인성 함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의 기초는 언어 능력, 즉 글쓰기에 있고요. ER 에듀 온라인 논술 교육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현명한 선택,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